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12월이 다가오면 바짝 긴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인데요. 한 번 생기면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가금류 사육 농가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임미령 천안시 가축질병관리팀장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임미령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을철입니다. 아무래도 농가의 방역 관리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방역 업무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예. 팀원들과 함께 철저한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팀장님 모신 것도 겨울철의 불청객이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모신 건데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가 무엇이고 또 어느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름 그대로 조류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감염병입니다.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2월 말까지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이 되겠고요.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실 때 매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금류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실제 또 피해 현황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조류 인플루엔자는 병원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닭에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고병원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한 것인데 매년 겨울이면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감염축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이 되는데 알을 낳는 닭들에게 피해가 가장 커서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계란이 중요한 식재료다 보니까 서민 식당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간접적으로나마 피해 여파를 체감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16년, 17년도에는 광범위한 발생으로 인해서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다 보니 계란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방역 활동을 하는 부분도 취재를 했었고 또 살처분 현장도 다니다 보니까 방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뼈저리게 제가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예방 활동에 앞서 우선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염된 철새가 섞인 무리가 시베리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논에서 낮곡을 먹고 물가에서 편히 쉬고요. 그리고 먹었으니까 배설을 해야죠. 네. 바이러스가 섞인 분변입니다. 바이러스 섞인 분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묻혀지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천으로 낚시를 나갔던 낚시객의 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하천에서 산책하던 사람의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낮곡을 주워 먹으러 온 쥐 같은 설치류의 발에 묻어서 퍼져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설치류들은 눈이 내리면 추위에 농장 안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또 타고 나갔던 차량의 바퀴에 묻어서 퍼지게 네. 될 수도 있는데 이 농장에는 또 차량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됩니다. 사료, 가축, 계란 등을 운반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방은 너무 간단해 보여요. 네. 원발인 새를 막으면 되고요. 예. 쥐나 텃새 같은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고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지자체는 철새가 농장 주변으로 오지 못하게 농장 주변과 하천 주변 도로를 소독을 하게 됩니다. 예.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또 농가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줘야 이런 예방도 더 극대화될 수 있을 텐데 우리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경로를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는 철새 배설물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축사 외부는 위험 요인이 산재돼 있다고 생각하고 방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축사 내부로 들어갈 때는 장화를 갈아 신고 농장 외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은 필수입니다. 외부인이 농장 출입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고 야생조류 접촉은 당연히 피해주셔야 됩니다. 가금류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이러한 조치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동참이 많이 필요할 텐데 거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겨울에는 야생조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하천에서 낚시하는 행위는 내가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하천 주변에 관련 현수막이나 입간판이 설치가 돼 있다면 접근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방사 사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가금을 사육하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규모 농가에서와 같이 똑같은 방역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닭을 뭐 10마리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풀어서 좀 키우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유의하고 시에서 이렇게 이곳은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이 있으면 좀 같이 동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팀장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동참을 하면 가금류, 조류 인플루엔자의 어떤 확산 방지에 다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겨울 동안 더 많은 준비하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